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인 시름은 일본의 스모와 해외에서 곧잘 비교됩니다. 해외에서는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 둘에 대해 굳이 우월을 가릴 필요 없는 각자의 고유 문화라 생각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 내리기에 전념하는 일본인들이 시름까지 모독하기 시작해 한국인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모가 부럽다. 한국의 시름. 한국의 시름이 일본의 스모에 못 미치는 이유. 일본은 이와 같은 기사와 칼럼을 뽑아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아예 시름이 스모의 아류라며 조선 스모, 한국 스모라고 시름을 칭하기도 하는데요.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시름이 등록된 것에 대해 보도된 뉴스에는 유네스코가 돈을 받았나 보다. 이것도 스모의 기원이라고 우기는 거 아니냐. 옷만 봐도 일본 흉내낸 것 같다. 스모는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시름은 인기가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악플을 달며 한국의 시름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현재 한국의 시름은 별 볼 일 없으며 일본의 스모만이 진정 최고의 전통 무술이라 우기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스모에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변태성이 만천하에 알려지자 일본이 국제적인 대망신을 당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일본의 전통 무술 스모가 엽기적이고 음란한 문화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름의 인기가 날로 사그라들어 이만기, 강호동 등과 같은 간판 스타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만 일본 스모는 일왕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큰 행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인들은 정말 시름이 스모의 아류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일본 스모의 실체는 그들의 생각보다 변태 문화의 원조라고 봐도 될 만큼 저질이었습니다. 일본에는 은꼬이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시다바리라고도 하는데 용변 뒤처리를 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통 일본 스모 선수들의 체중은 평균 150kg 이상이며 230kg 이상 나가는 선수도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스모를 위해 일부러 몸을 불린 이들이 일상생활에서는 많은 불편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 덩치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세수를 하기도 어렵거니와 목욕을 할 때는 선체로 샤워를 할 수는 있어도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때를 닦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가장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이 화장실 문제입니다. 소변을 볼 때는 그런대로 어찌어찌 해볼 수 있지만 정작 대변을 볼 때는 절대로 혼자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은꼬이쇼 같은 화장실 뒤처리 담당을 따로 두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뒤처리를 돕기 위해 스모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견습생들에게 은꼬이쇼를 시킨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한 요코즈나 출신의 유명인이 살이 쪽 빠진 채로 일본 예능에 나오자 한 기자가 그럼 이젠 은꼬이쇼 없이 혼자 화장실에 가도 되겠구먼 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말을 듣고 주변에서는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스모 선수들은 나 혼자서 스스로 뒤처리도 잘하고 비행기 기내 화장실도 혼자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반박합니다. 이와 같은 영상 자료도 반박을 위해 따로 준비해 둘 정도인데요. 스모 영상을 보면 스모 선수들이 거구에 비해 상당히 유연하긴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는 말도 있듯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악습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시름은 일본인들의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전통 레슬링입니다. 우선 한국 시름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은 시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최근 시름의 세대 교체로 인해 오히려 젊은 층의 청년들이 시름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지상파에서 시름을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했을 정도로 한국에서 시름의 인기는 식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초중고 가리지 않고 연례 행사 때 줄다리기, 제기차기 등과 함께 빠지지 않던 것이 바로 시름이었습니다. 스모는 귀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였으며 육중한 무게의 몸으로 무대뽀로 밀어내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이는 동작이 멋있지 않다는 인식도 있어서 일반인들은 스모 입문에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복장이나 룰 등을 수정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마추어 스모를 보급하려고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시름은 남녀노소 차별 없이 누구나 삿바와 모래판만 있으면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였고 스모에 비해 거부감도 덜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본래 스모는 일본의 궁중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힘을 바칠 테니 공물을 내려달라는 영혼을 신에게 보내는 것이죠. 무가 사회인 가마쿠라 시대부터는 순수한 힘겨루기와 전투훈련으로
무사들 사이에서 스모가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스모가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신성한 의식이며 전투훈련이었던 만큼 여성을 멸시하던 일본 사회 내에서 여성이 철저하게 배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성한 도효의 여자는 올라서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엄격했죠. 이 때문에 일본이 세계적으로 대망신을 당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과거 도효에 올라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여성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일본 교토 마이지로시의 한 스모 경기장에서 시장이 도요 위에 올랐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때 관객석에서 여성 2명이 스모판으로 내려와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관중들과 관계자가 우왕좌왕하는 순간에 의료계에 종사하던 두 여성이 기지를 발휘한 것이었죠. 여성들이 심폐소생술을 한참 시도하고 있을 때 장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장내 방송 담당자는 여성은 도요에서 내려오세요라는 말을 반복했고 남성이 올라가 주세요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관계자들은 도요에 부정타다면서 소금까지 뿌렸습니다. 스모협회 측은 경기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구급대를 불러 자동 제세동기로 시장에 응급처치를 하게 했습니다. 시장은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되찾았지만 그들에게 감사 인사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긴급 상황에는 여자도 예외적으로 도요에 올라설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긴 했지만 위급한 순간에도 여성들을 막는 스모협회 측의 대응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영국, 미국, 독일, 싱가포르 등 수많은 외국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국제적인 망신을 톡톡히 당하게 되었습니다. 스모가 시작된 지 1400여 년이 됐지만 여전히 스모판에 여성이 올라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이 스모 경기를 관람하는 것 자체도 금지됐었지만 지금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여성 팬이 없다면 스모의 인기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결국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진 건데요. 이에 대해서도 일본은 다른 나라의 눈치만 살피며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악습을 계속 유지하는 나라라는 비난도 적지 않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진다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도 그럴 게 부정탄다며 여자에게 도요 근처에도 못 가게 했던 과거에도 일본에서 예외적으로 스모를 했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화도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인데요. 옛날 일본에선 술자리에 흥을 돋우기 위해 술집 기생들을 홀라당 벗기고 스모를 하게 했습니다. 남자들과 똑같은 스모 복장을 입히고 고의적으로 노출을 즐긴 변태적인 놀이로 즐겼던 것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민간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호가 개방되고 수치라는 감정을 깨닫게 된 일본인들은 화들짝 놀라며 부랴부랴 이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널리 퍼졌기에 수습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나가사키현에서는 옷을 입히고 스모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도 했죠. 또한 스포츠로서의 질적인 면에서도 스모는 씨름과 격이 다릅니다. 한국의 씨름에는 힘씨름이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덩치가 큰 씨름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힘씨름의 포문을 연 강호동 선수가 있는데요. 한국은 스모와는 달리 체급을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체급을 나눠 선수들을 구분했던 이유는 시합에 최소한의 공정성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스모는 체급으로 선수들을 구분하지 않았고 철저히 일본 스모협회가 개최하는 정규대회 성적에 따라 결정하는 계급제였습니다. 프로 선수인 니키시는 10개의 계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낮은 계급일수록 여러 방면에서 차별, 차등 대우를 받습니다. 바꿔 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기에 이겨 계급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인 살찌우기가 계급을 상승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추앙받았고 지나치게 뚱뚱한 스모 선수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살을 찌운 스모 선수들의 평균 수명은 60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씨름판은 발이 쑥쑥 빠질 정도로 모래가 깊은 반면 일본은 얕고 평평하게 모래를 깔아놓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씨름과 스모의 규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모에는 상대방을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면 승리한다는 단순한 규칙인데에 비해 씨름은 깊은 모래를 이용해 다양하고 멋진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스모는 현재 외국인 선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데다 여러 악습과 과거의 사건 사고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었으며 인기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 비해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씨름은 최근 오징어 게임을 통해 유명해진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한국의 전통놀이가
한류붐을 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간 것과 같이 그 대중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